유도계수가 L1, L2인 두 개의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인덕터를 하나의 인덕터로 줄일 경우 등가 유도계수 구해보겠습니다. 유도계수가 L인 인덕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인덕터는 회로에서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인덕터를 그냥 직선 도선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인덕터에서 전기 포텐셜 차이가 0이라는 걸 뜻하죠. 이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서 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서 변하게 되면 인덕터에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이만큼입니다. 시간에서 변하는 전류를 소문자 I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덕터에는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인덕터에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인덕터의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생긴단 말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전기 포텐셜이 높다는 걸 뜻합니다. 얼마만큼 높냐면 이만큼 높습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스위치 닫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0에서부터 증가하려고 할 텐데 회로에 인덕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터가 하는 역할은 변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닫은 이후에 전류가 0에서부터 바로 최종 전류값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면서 최종 전류값에 점점점 접근하게 됩니다. 스위치를 닫은 이후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상의 한 시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성분들이 다 직렬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의 특징이 뭐냐면 회로상의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류가 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회로상의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다 같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상의 한 시점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덕터에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전기 포텐셜이 높겠죠. 이 인덕터에서는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전기 포텐셜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도계수가 L1인 인덕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를 델타 V1이라고 한다면 델타 V1을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비슷하게 유도계수가 L2인 인덕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를 델타 V2라고 한다면 델타 V2도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기 전기 포텐셜 차이는 델타 V1 보태기 델타 V2 하면 되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될 거고 공통으로 포함된 거 묶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직렬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인덕터를 하나의 인덕터로 줄였을 경우에 등가 유도 개수를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두 개의 인덕터를 하나의 인덕터로 줄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도 변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개의 인덕터에 대한 전기 포텐셜 차이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인덕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기의 전기 포텐셜 차이와 여기에 대한 여기 전기 포텐셜 차이는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공통으로 포함된 거 없애버리겠습니다. 등가 유도 계수 L1부터 L2겠죠. 이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인덕터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가 유도 개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인덕터들의 유도 개수를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